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최병윤입니다. 난청은 크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웨이도를 거쳐서 고막, 그 다음에 이제 고막 안쪽에 있는 중이를 거치는 소리를 전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다 거쳐서 달팽이관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달팽이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를 감각 신경성 난청 이렇게 나눕니다. 이 전음성 난청은 만성 중이염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될 거고요. 감각 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60에서 많게는 70% 정도가 유전적인 소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뉘는데 전음성 난청은 많은 부분이 간단한 수술로 혹은 약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 경우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혹은 완벽한 청력 재활을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 시기에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시기에 난청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언어 발달이 안 되겠죠. 두뇌 발달도 잘 안 될 거고요. 어르신들에서 그게 발생을 하게 되면 주변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게 되고 점차적으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치매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왔을 때 달팽이관 안에 있는 그 유모세포라고 하는 그 수가 너무 많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보청기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청기로 커버가 될 수 있는 이하로 유모세포의 수가 줄어들어 있게 되면 인공화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전음성 난청, 그러니까 이제 만성 중이염이나 웨이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를 이제 따르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청력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돌발성 난청도 가끔 있는데요. 그 경우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되면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이 생겼을 때는 또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유모세포에서 바꿔줘서 청신경을 자극해야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이 유모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전혀 바꿔주질 못하다 보니까 듣는 신경을 자극을 못하게 되니까 뇌로 소리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이 역할을 대신해서 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가 결국 인공와우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보청기라고 하는 거는 소리 자극을 크게 넣어줘서 전기로 바꿔주는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그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유모세포가 완전히 망가져서 전혀 소리를 전기수로 바꾸지 못하게 되면 보청기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공와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공와우라고 하는 것이 크게 수술을 하고 나서 겉에 붙이게 되는 외부 장치가 있고 환자 몸속에 심게 되는 내부 장치가 있게 됩니다. 크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외부 장치는 겉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소리들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선으로 피부를 뚫고 내부 장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부 장치에서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가 해야 될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수술장에서 이 전극이 청신경 근처까지 삽입이 되면 이 전극 을 따라서 오게 되는 전기 신호가 청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다시 듣는 것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유모세포 수가 너무 많이 이제 줄어들어 있어서 전기 신호를 전혀 생성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심고도 난청인 경우에는 인공와우가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안전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난청의 원인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약물로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보청기로도 안 되고 그때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인공화호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환자의 원인이 어떻고 또 환자의 달팽이관의 모양이 어떻고 청신경의 굵기는 어떻고 청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 원세포의 수가 어떠리라고 예상되는지에 대한 감안을 하고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전극을 선택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수술 전에 난청 기간이 길어지는 건 좋지 않아요. 따라서 난청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가 환자와 이루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화로 가는 것이 처음에는 남아있는 청력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어르신들한테 먼저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효과가 입증되고 나니까 어린아이한테 대상이 옮겨져 왔고요. 잔청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러한 환자까지 인공화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애시당초 초기에는 잔청이 남아있지 않은 어르신들에는 전극을 삽입할 때 달팽이관에 있는 뼈를 갈아서 거기다가 굉장히 굵은 전극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잔청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환자한테 수술을 하게 되면서 좀 가는 전극, 그리고 전극을 달팽이관에 삽입하는 방법도 뼈를 갈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원래 달팽이관에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잠깐 찢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전극을 삽입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얇으면서도 이 청신경 근처에 전극이 위치하게끔 디자인한 그러한 전극이 도입이 됐고요. 이걸 이제 얇은 와우축 전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뼈를 깎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정원창이라고 하는 창문을 찍고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한 2017년도에 아마 처음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중반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청신경 근처에 전극이 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청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그러면 와우축 전극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고요. 달팽이관에 뼈를 뚫고 굵은 와우축 전극을 넣었는데 이 굵은 와우축 전극이 적절치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외측 일자 전극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어요.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뼈를 갈아서 넣지 않고 정원창을 뚫고 삽입을 했는데 청신경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약간의 비효율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측 전극과 굵은 와우축 전극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취합한 전극을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딱 분해기 돼 있어서 잔청이 하나도 없는 이런 환자한테는 굵은 와우축 전극, 잔청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일자 외측 전극을 썼는데 두 개를 이렇게 선별해서 쓰지 않고 하나의 전극을 사용했을 때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고요. 더 나아가서 두 개의 극단적인 전극의 어느 형태를 해서 실패했던 그러한 케이스들을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준 것이 이 논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화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리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전기 신호로 바뀌어주는 이제 장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줄지가 각 주파수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환자한테 편하게 듣게 만들 수 있는 소리 대 전기 신호의 어떤 변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각 주파수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과정이 이제 매핑이기 때문에 피아노 조율이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랩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외부 장치가 여기 머리에 붙어야 되거든요. 디지털 신호로 바뀐 그 신호가 내부 장치로 가서 거기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피부가 두꺼워져 있고 부어 있기 때문에 기가 잘 붙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절개도 되게 컸고요. 피부 및 박리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붓기가 다 빠진 다음에 외부 장치를 부착시켜서 매핑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절개선의 길이도 좀 짧아지게 되고요. 피부 밑에 박리하는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비침습적인 이제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한 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이 시간 간격이 굉장히 아이의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술해 놓고 붓기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붓기를 최소화시킨다라고 하면 수술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스위치 on을 하고 매핑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도 2, 3일 정도 후에 기계 착용을 했더니 나쁘지 않더라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와우축 전극을 이 24시간 후에 매핑을 하는 거에 장점과 결부시켜서 효과가 극대화되길 원했던 것이죠. 인공화는 수술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재활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인공화후 후에 그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매핑과 언어 치료가 재활 치료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청 아이들 같은 경우는 3개월부터 소리를 듣는 거에 대해 반응해서 뇌에 시냅스가 생기고 청각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잘 듣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언어 치료와 매핑을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마치 우리가 조율이 안 된 피아노를 칠 때 굉장히 음이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수술 효과를 상당 부분 예상했던 그런 효과보다는 훨씬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공호흡 초기 도입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쪽에 인공호흡 수술을 시작했는데 거의 잔청이 하나도 없는 성인분들한테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아로 이제 그 환자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한쪽만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들어야 언어 발달과 발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보험 기준조차 이제 19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쪽 수술을 하는 것을 커버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소아나 성인에 할 것 없이 잔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환자분들에게도 지금 수술이 많이 행해지는 쪽으로 인공호흡 수술의 적응증이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군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갈수록 비대칭성 난청이라고 하거든요. 한쪽만 청력이 나쁜 쪽으로도 인공호흡 수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한쪽만 나쁜 경우에는 이명이 동반되어 있는 일측성 난청인 경우에는 이미 시술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 좋은 결과 리포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그 적응증의 확대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잔청이 남아있는 그러한 환자분들에게로 아마 수술 적응증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외부 장치가 조금 더 작아지고 소음 같은 걸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 장치를 수술을 삽입해서 결국은 외부 장치가 거의 없어지는 형태까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주변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기엔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난청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단절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지가 좀 나빠지면서 결국은 치매가 악화되는 현상도 많이 보이게 되고요. 더욱더 사람들과 격리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조기에 어떤 난청의 징후가 보이게 되면 더 늦어지지 않게 필요하면 보청기 혹은 인공호흡 수술을 적기에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기에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